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2.24% 증가했고 매출액은 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전으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뒤 한 달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픈AI 내부 메시지가 해킹당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챗 GPT 핵심 설계도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오픈AI가 정부기관 수사 요청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점에 우려가 따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미반도체가 HBM 시장의 상승세를 고려해 매출 목표를 2026년까지 2조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4년 하반기에는 2.5D 빅다이 TC 본더를 출시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2026년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출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실적 기대감 더해지는 만큼 앞으로 주가 흐름도 어떤 양상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조기 총선 결과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양대 지수 일단은 오름세입니다. 지수보다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살펴봐야겠죠.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가 8조였는데 열어보니 10조 4천억 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LG전자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은 2분기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는데요. 일단 두 회사 모두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 회사 주가는 1%대 탄력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주가는 LG전자는 좀 아쉽고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을 다들 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사실 모르셨던 분들은 좀 안 계셨을 거예요. 일단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다소 좀 시장이 어제 또 반응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미 좀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 1%대 상승도 어느 정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어제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 이번 분기보단 다음 분기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3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HBM 이것과 관련해서 매출이 지금 뭐 기존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가격 증가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건데 일단 거기에 플러스를 HBM 향이 매출이 얼마나 조금 증가가 될 것이냐 여기에 좀 찍힐 것이냐 이게 사실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제 매출 붙어버리면 굉장히 좀 가속이 잘 붙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 직전 고점이 86,000원 구간인데 저자를 좀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외국인 수급 자체도 삼성전자 최근에 연일 좀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왔었고 오늘도 또한 들어오는 모습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상승 추이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런 기업이고 일단 긍정적인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LG전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좀 빛을 오늘 좀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는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뭐 같은 뭐 그런 영역은 조금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LG전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LG전자가 조금 오늘은 아쉬운 날일 수 있으나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고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LG전자가 지금 매수 기회가 굉장히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이제 실적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은 다소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 개별 이슈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주에 여러분들 포커스 맞추셔서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에 따라서 좀 안 그래도 쏠림이 나오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실적에 따른 또 쏠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이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 혹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로봇주도 살짝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뭐 대부분 차트가 조금 이탈됐다가 반등 나오는 정도의 좀 기술적인 부분은 아예 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반등 나오는 정도로 좀 머물고 있다. 뭐 뒤에 자세한 부분은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수급 쏠림은 여전하고 일단 외국인 기관 자체가 수급이 완벽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개별 종목들에 좀 집중하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대응을 잘 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강한 탄력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두 사건과 연루되면서 압수수색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악재가 됐었는데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하락세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상승 전환하면서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와는 엇갈리는 흐름 나타났는데 오늘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랜만에 이제 커플링돼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시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아마 저도 오자마자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일단 실적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았다라는 부분이 사실 나오니까 그럼 하이닉스도 좋겠네. 당연히 더 좋겠네라는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시장은 이제 보고 싶은 것들만 봐요. 지금 시장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안 좋은 것들은 사실 좀 배척을 하고 관련 것들만 좀 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수 자체가 지금 크게 이런 대형주들이 무너질 그런 환경은 좀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이 노이즈는 항상 좀 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반응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예 뭐 이슈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노이즈로 좀 반응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상승 랠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예정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 한 단계 더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한 보름 정도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 자리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자.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 그렇게 깊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천천히 좀 바라보시고 실적 관련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H뱅 관련해서 이미 매출이 좀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삼성전자가 나왔던 그 증가치보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빠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 우세, 주가 상승 측면에서 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 우세,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우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지금 투자 관점을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것까지도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함께 주가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우세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대응 전략도 철저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리포트 나온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고 또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폴리실리콘 시장 총 마진은 마이너스 40%에서 50%에 육박하고 또 업계 1위 업체인 다초마저 2분기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증권가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OCI 홀딩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매수할 기회를 엿봐야 된다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OCI 홀딩스 주가 흐름은 약박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유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인 만큼 그동안 시장이 이목을 좀 받긴 했었는데 네. OCI 홀딩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어제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SDN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뭐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사실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예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좀 부각이 됐던 그 시기,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좀 그러신 분들 계셨어요. SDN 관련해서 저는 이제 관세 관련돼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것도 이거지만 관세적인 측면에서 좀 포커스 맞추시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중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플러스로 이제 정권에 대한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분법적인 그런 매매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뭐 민주당이 우세하면은 이게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면은 친환경 정책, 공화당이 우세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친환경은 좀 덜하고 친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펼치기 때문에 여긴 친환경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조금 색깔이 다르고 좀 비중을 덜 둘 뿐 친환경적인 정책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이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최근에 굉장히 좀 약세였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물론 SDN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 먼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형주들은 조금 늦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서 매매를 하고 있지, 사실 아직 뭐 폴리실리콘 가격과는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에는 아직 그렇게 뭐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좀 뛰어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대형주를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OCI 관련해서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방을 분명히 다지고 반등 나온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이런 식의 좀 전략, 시장의 그런 자금의 이동 방향을 좀 보시면서 전략 대응을 좀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임이 안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조금 빛에 가려 있다. 순위가 밀려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만약에 조금 지루하다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돌아와서 짧은 종목들,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포트 구성을 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좀 이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좀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태양광 에너지 쪽 쉬어간 만큼 이제 다시 반등 조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반도체에 쏠려 있다 보니 이럴 때 중소형주 쪽 먼저 관심 가져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반도체 쪽 봐야겠죠. 오늘 시장의 중심에는 단연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예상치도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일단 영업이익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10조 4천억 원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74조였는데 보합입니다. 자, 오늘 주가도 1%대 탄력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포함해서 전문가님 반도체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좀 이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교 1등 하던 아이 아닙니까? 네. 전교 10등 갔다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네, 97점 맞다가 98점 맞은 거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사실 주가 자체가 괜찮은데 생각보다 지금 안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일단 냉정하게 보면은 1분기에 비해서 직전 1분기 좀 매출에 비해서는 매출액 자체가 3%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7% 증가했어요. 물론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00% 정도의 뭔가 상승률을 좀 기록했을지언정 일단 1분기에 비해서 매출액 자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좀 증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한 단계 이제 좀 띵틀의 이제 도약 부분을 밟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3분기 매출에 좀 집중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반도체 업황 자체 그런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부분은 수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지금 수출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DS 사업부 기존에 여기가 가장 좀 문제가 됐었고 적자를 많이 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다는 부분이 지금 실적을 캐리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관련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있을 것이고 지금 2분기 매출액이 73조 6,702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8조 2,055억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2분기 전체 D램 가격이 13에서 1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좀 관측되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3분기, 4분기 이거는 지금 실적보다는 우리 하반기에 좀 주목하시면서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이미 한 단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의 폭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게 맞다. 포트를 조금씩 줄이셔서 삼성전자로 좀 투입을 하시면 하이닉스에서 조금씩 줄이셔서 삼성전자로 좀 투입을 하시면 수익을 좀 크게 내실 수 있는 상승 랠리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좀 매매 전략이 아닐까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염원하고 우리가 좀 바래왔던 9만전자, 10만전자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 분기는 이번 분기대로 두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를 좀 주목하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 좀 주목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중소형주나 삼성전자 향.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뭐 체크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냥 투자 전략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어제 사실 답은 나왔어요. 어제 CXL 관련주 삼성전자가 좀 반응하면서 CXL이 좀 반응을 했잖아요.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서 내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CXL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CXL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쓰여지는 건 27년도 정도가 될 거예요. 아직 기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CXL을 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좀 힘을 주려고 하느냐? 사실 HBM 관련해서는 점유율 자체가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사실 2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잡아간다라고 기사는 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제조업체들은 한 번 이제 컨택을 하면 다시 점유율을 뺏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1, 2년 1등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방향을 틀어서 CXL 쪽으로 발전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CXL 관련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개별적으로 소부장 관련해서는 뭐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조금 나눠서 좀 AI라든지 저는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반도체 관련주도 좋지만 사실 시장을 장악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버시려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전력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 좀 데이터 센터. 사실 데이터 센터를 좀 장악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좀 크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많이 시장에서 좀 반응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대장은 아직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초기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말은 나오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좀 외국 기업들, 아직 상장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서 이게 아직 뭐 상장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거래도 안 되는 회사인데 리벨리온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 기업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엔비디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그 기업에서 좀 파생되는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HBM이나 뭐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협력 업체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대장은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지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을 지금 보시고 실질 대장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CXL 관련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섹터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로봇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무인 공정을 위해서 100% 로봇으로 반도체를 제작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 테스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을 통해서 테스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렌시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탄력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로봇 쪽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 쪽 나쁘지는 않은데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사실 오늘 로봇이 올라와서 제가 특징적으로 좀 잡아드린 건데 네. 지금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사실 인공지능보다 로봇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하실 때는 이건 조금 뭐 번외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실생활이 다가와야 주가가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테슬라라는 여러분들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1, 2년 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옆에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도 실질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려면 아마 지금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건데 로봇이 실질적으로 이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려면 뭔가 실생활에 우리가 보여야 반응을 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보고서는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로봇 관련주 최근에 조금 움직임을 보신다면은 누가 관련해서 증자를 3자 유증을 진행을 해서 뭔가 주주로서의 그런 뭐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에 사실 반응이 있고 뭔가 인수합병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좀 아실 거고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100% 무인 공정을 좀 위해서 인간 형택을 한 항상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해요. 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하사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시장에서 다시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오늘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결국엔 좀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종목들은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렌시스, 3익, THK,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몇 개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어쨌든 로봇 관련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짧게 좀 테마성으로 지금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나와요. 돈을 쓰고만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인지하시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조금 답답하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 뷰를 열어주자. 여기까지도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테마성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2025년 상반기에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로봇주 좀 모멘텀 받아서 강하게 갈 수 있진 않을까요?
갈 수는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항상 이제 상장하면 갈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사실 상승에 좀 제한이 있으면 저는 투자를 안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데 제한이 있으면 전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로봇주를 좀 보실 때는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에서 누가 지분 투자를 하거나 네. 뭔가 관련해서 주주로서 뭔가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내가 이 사업을 좀 육성하겠어. 이럴 때만 국내 증시에서 좀 많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들 보실 때는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올라와요. 그럼 지금 로봇주를 보실 때는 뭐 상장한 그런 기업도 좋지만 지분 투자를 한 아직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 하려고 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뭐 LG전자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대 쪽에서도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 M&A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게 개발이 될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조금 주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답답하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플러스로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나오면서 이제 자율주행도 같이 좀 묶여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M&A 관련된 기업들 찾아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로봇주와 함께 자율주행 쪽도 묶여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오늘도 강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 간암 신약 이슈 받은 뒤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순위를 살펴보면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HLB, 리가켄바이오 상위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가도 모두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제가 어제 좀 심상치 않다 말씀 좀 드렸고 전략적으로 어제 다 반도체 보고 있을 때 제가 바이오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점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 움직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특히 관심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군집 형태로 뭔가 특정 전염병이 나와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잘 좀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뭐 HLB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훈풍을 준 부분에 있고요. 일단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한 단계 이제 좀 불씨를 좀 지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잔잔하게 타고 있었는데 불을 확 토치로 좀 붙여버린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 소식 이런 소식 나오면서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좀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눌림해서 여러분들 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 3자 유증까지도 좀 나오면서 오늘 뭐 점상한가 도 가고 뭐 관련해서 다른 그 그룹주 내에서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한양행까지 오늘 박스권을 좀 돌파를 굉장히 좀 강하게 했어요. 제가 근데 아침에 방송하면서 주가가 좀 묵직한 종목들 있죠. 주가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소 사실 사는 건 똑같은데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러면은 개인들이 좀 사기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뭐 1,000원짜리 10개 사나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건데 어쨌든 지금 유한양행이나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 상승이 나온다는 건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을 좀 끌어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우리가 사실 투자를 잘하려면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유한양행이나 이런 뭐 삼천당제약 이런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자금이 큰, 덩어리가 큰, 덩치가 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혹은 눌림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쪽 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루 만에 아주 강한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으로 나도 한번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승 섹터 분석해봤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신성 ST고요. 매수가는 46,000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부스바나 모듈 케이스 같은 ESS 관련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를 연속 강했는데 오늘은 쉬어갑니다. 현재 4만 원대 후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신성 ST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은 한 이틀 정도 상승 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을 다들 좀 쏠려가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자극적인 종목들이 있다 보니 오늘 좀 쉬어간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성 ST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시고 살짝 좀 눌림이 나오는 그런 박스권이에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 나오고 있고, 여기 하단에 25,000원부터 지금 45,000원 매수하신 구간,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물 소화만 좀 잘 해주면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 5만 원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간중간에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 투자만 잘 해서 끌어가시면은 6만 원, 7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나, 지금은 조금 시간적으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겠다. 뭐 종목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차트상으로도 그냥 상승 후에 눌렸다가 횡보 좀 나오고 다시금 좀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그냥 끌어가시면 충분히 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수익 잘 챙기시고 나오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굳이 제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필요하시면 3만 원 하단, 최하단 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ST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만 원 하단을 이탈한다면 손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 ST까지 살펴봤는데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요. 네, 20만 3,500원에 10%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20만 3,50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LS 네. 일렉트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19만 6천 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다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좀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봐주시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거 사시고 살짝 손실 중이세요. 네네. 뭐 크게 걱정 안 되시죠? 많이 되세요? 걱정되는데요. 네, 아 되세요? 네. 네, 최근에 이게 전력 설비가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네. 강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 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수하신 자리는 2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얘 주가가 6만 원부터 지금 24만 원까지 왔어요. 아, 400%가 올라왔어. 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쉬어야죠. 달리기를 엄청 했는데 살짝 좀 그럼 쉬어가야죠. 물도 마시고. 많이 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어가니까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어쨌든 시간은- 여기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지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잠시만요. 차트가 조금. 지금 하단에 지금 19만 원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끌어가시면 되고, 네. 여기 22만 8천 원, 23만 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9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흐름이 좀 반복이 되죠. 네. 네.
다소 뭐 그냥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자리 좀 돌파만 해주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리고 너무 선생님, 답답하시면 1차적으로 한 23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네. 거기서 비중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뭐 25만 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좀 끌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저도 그 전력과 변압기가 네. 앞으로 괜찮다 해서 생각 없이 뭐 샀는데요. 네. 계속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인가요?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거는 중장기 투자의 관점은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다 알죠? 저는 여기에서는 몰랐거든요. 바닥에서는 좋다는 걸 알고 투자하시는 거고 위에서는 사는 네. 사람이 많으냐 파는 사람이 많으냐 수급의 원리에 따라 여기는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 좋다 그래서 샀는데 고점에서 물렸어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쵸? 네. 음. 저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제가 선생님 밴드 지금 그것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네. 밴드 말고도 있어요? 다시 말씀해 선생님 주세요. 강의하시는 거. 네? 선생님 밴드 말고 네.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도 강의를 하세요? 아, 그거는 저 하단에 이따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들어갔어요. 유튜브. 아, 거기 저기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서 방송 진행하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밴드.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 네, 참여해 감사합니다. 주시고 또 궁금하신 네, 거 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거는 좀 네.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LS 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23만 원 잡아주셨고요. 23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매도하신 뒤에 나머지는 홀딩하시면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래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22,3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어제 2%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5,0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간인 미래반도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미래 반도체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만 좀 트렌드에 네. 안 맞지 않았나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반도체 사실 뭐 지금은 쏠리는 것만 가는 것만 사실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트렌드에 따른 그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전 시장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 박스권을 조금 지혜롭게 잘 대응하셔야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단이 지금 직전에 한 3월 달에 지지받았던 구간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이 자리가 이탈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이 이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하락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팡 튀어올 그런 구간은 좀 줄 거예요. 거기서 비중을 일부는 좀 줄이고 나머지 잘 가는 거 좀 대응을 하시거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상단 한번 반등 나와주면 17,500원 정도 보시고 저기에서 좀 비중 축소를 해서 좀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다 줄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어느 정도는 줄여서 다시 하단에 잡고 이런 반복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 좀 대응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 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쭉쭉 나와서 다시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유동적으로 지금 박스권 대응하고 여기 15,000원짜리에서 한두 달 정도 횡보를 하고 다시 뭔가 이슈가 딱 나와준다면 뭔가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결이 돼서 뭐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결이 돼서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 충분히 상승해 줄 것이나 그 전까지는 다소 좀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추이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이시고 다른 종목들 좀 포트 변경을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반도체 살펴봤습니다. 17,500원에서 비중 축소 후에 종목 교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9천 원에 10%. 매수가 14만 9천 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네. 16만 9천 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권이신데요.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이 챙겨야 될지. 매도를 해야 네. 할지 아니면 더 끌고 가도 될지 그거를 몰랐어요. 1차적으로 그거 물어보실 줄 알았고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이제 갓 벗어났어요. 여기 네네, 16만 원짜리가 그래서, 굉장히 좀 골머리 섰던 구간이에요. 2년 동안. 그래서 거의 속을 많이 2년 동안 썩힌 이제. 박스권에 좀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갓 벗어났잖아요. 네. 이건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일단 관련해서 조금 이거 단기적으로 막 보신 거예요? 아니 장기도 보고 뭐 단기도 보는데 대응하시면서 가시려고. 예. 네. 그러시면은 이게 네. 자꾸 올렸다가 많이 빠져서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러시면 몇 1차적으로 번을 지금 올렸다가 빠졌거든요. 이거 좀 최근에 사신 게 아니고 몇 번 네네. 오래 끌어오시고 하신 거구나. 네. 네. 그럼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18만 원 보시면 돼요. 저 자리에 오면 좀 비중 18만 원이요? 줄이시고 네.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고 이게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박스권 네. 구간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났다 네. 안 났다 이런 건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금 확실하게 추이를 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팔고 나면 간다. 그러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18만 원 보면 돼요?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추이가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짧게 네. 제가 18만 원 말씀드린 거고 20만 원까지는 네. 지금 열려 있어요. 아, 괜찮으시면은 수익은 사실 극대화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한데 조금 만약에 챙기면서 어느 정도는 챙기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등락 나오면 좀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18만 원에서 19만 원 네. 정도 오면 좀 비중 줄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 보자. 네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까지 살펴봤고요. 18만 원에서 19만 원대에서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홀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생이요. 저번에 제가 펩트론 말씀드렸잖아요. 펩트론은 지금 5일선 타고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제약바이오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안 가지고 나오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인 이제 오늘 종목은 대봉LS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이 종목도 펩트론과 같이 비만 치료제로 좀 묶여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V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리라클로이드 관련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 이거 삭센다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올해 특허 완료 소식이 있어요. 그 시제품 완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일단 관련해서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순환매가 잘 돌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일단 비만 치료제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순환 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3,950원, 60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14,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지금 5일선 체크 뭐 타이트하게 그냥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좀 여유 되신다면 13,000원까지 체크하시고요. 5일선 체크는 13,6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손절 라인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1차 15,000원. 이 자리 강하게 넘어줘서 장대 항봉 좀 시원하게 좀 뚫어주면 16,000원까지 좀 체크하셔도 돼요. 어쨌든 제2의 팩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대봉 LS 오늘 좀 체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기적으로 탄력성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접근 잘 해보시고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언급 드리겠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대봉 LS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16,000원도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매수 관점으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도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실적주 흐름 체크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7월 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시장 빠진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박스권을 지금 몇 번째 반복 중이신데 이거 떨어질 때마다 더 빠지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썸머랠리 여러분들 충분히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코스닥 기준으로 여러분들 하단 지금 4월 말에도 제가 5월 말에도 6월 말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 패턴의 그냥 반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수급이 강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 어닝 시즌까지 여러분들 더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 실적주 잘 체크하시고,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구성을 지금 마무리하셔야 7월 달 수익을 쫙 내고 휴가를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비즈니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후장 전략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 개별 이슈 종목들 하단에서 잘 준비하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다 이쪽으로 좀 쏠리니까요. 오히려 치고 있는 것들은 좀 바닥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좀 편하실 겁니다. 오후장은 이렇게 좀 대응하자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둔 만큼 실적주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만큼 소외되고 있는 섹터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쪽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대봉 LS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실적주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